네, 오늘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흐름을 기반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와 종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함께 보시죠. BBB 법안 부결 소식 제일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머크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 시험을 하는 유일한 회사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앞서 이제 1시 10분 전쯤에 미국 BBB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는 내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켄터키 하원 의원인 토마스 메시가 찬성해서 반대로 입장을 받고 표결에서 노를 던지면서 사실상 이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BBB 법안의 본회의 최종 표결 상정이 무산이 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당분간 낮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미 메시 의원을 공개적으로 후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 의원의 표결 번복에 크게 분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향후에 공화당 내부 혹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갈등 이슈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에 대한 정리고요. BBB 법안의 부결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BB 법안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 로열티 인상, 드릴링 제한 등의 규제 강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결로 인해서 국내 정유 및 화학기업은 미국 시장 수출과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따라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BBB 법안에 이제 포함이 됐었던 15% 최소 법인세 및 글로벌 최저세 도입이 또 무산이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BBB 법안의 약가 규제 부결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격 책정 자유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등이 반등하는 흐름이 오후장 들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주가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이 구간이죠. 부결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주가는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며 5%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안 만들면 혜택을 못 준다라는 강력한 압박이 당장은 법에서 좀 사라지게 됐고 글로벌 법인세, ESG 강제 규제 등에 대한 부담감도 덜게 됐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얼마까지 회복하는지 하나솔루션은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하면은 엄민용, 원리보도 있지만 한양증권 오병용 애널리스트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오병용 애널이 퓨처캠의 경쟁사인 셀비온이라는 기업에 대해 소개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셀비온은 방사성 의약품 기업입니다. 전립선암 말기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루보쿠보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리포트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하반기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벤트 요인들입니다. 먼저 올해 8월 말에 이상 탑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면 바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셀비온의 약물은 식약처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에 지정이 된 품목이기 때문에 빠른 심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판 허가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벤트가 이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면 플로빅토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와 경쟁할 국산 신약 탄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약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매출의 리포트 내용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환자가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400억 원, 투약 환자가 600명이 되면 매출액 8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은 머크의 키트루다와 셀비온의 루보쿠보타이드의 병용 임상시험의 임상 일상 IND가 지난
6월 23일에 신청이 됐는데 8월에는 식약처 IND 승인 이벤트도 있을 예정입니다. 즉 한마디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머크의 키투루다와 병용 임상시험을 하는 방사성 의약품 기업은 셀비온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좀 생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지난해 10월쯤에 상장이 된 새내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오전부터 꾸준하게 오름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이 더욱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11%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 구간 두 자릿수의 오름세 10%대 상승률 유지를 하며 주가는 24,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이오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을 하나 넣어놓고 하반기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주도 섹터로 떠오를 후보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이다라고 투자텔미에서 지난 6월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동안의 주도주 섹터들이 무너지면서 철강이나 반도체 등 가치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몇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지스 리서치라는 텔레방을 보면요. 소부장 안에서 이번 1분기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거나 분기 기준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SNS텍, 코미코, 이수페타시스, 동진 세미캠 등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바닥을 다지고 실적이 돌아서는 그림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투자텔미에서 역시나 테린이 아빠 방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먼저 이오테크닉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 실적 성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어닐링 장비와 그루빙 장비입니다. 선단 공정에 사용되는 점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디램 산업의 움직임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오테크닉스의 수혜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흥국증권에서 향후 높은 수준의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이 종목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내 블랭크 마스크 수요 증가 그리고 믹스 개선으로 이번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시장 성장은 곧 SNS텍의 ARF 블랙 마스크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일단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DUV 기반의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을 확대하면서 마스크 사용량이 기존 대비 2배에서 4배가량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시면요. 내년 초에는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EUV 블랭크 마스크 신공장 생산 설비 구축이 마무리가 되고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는 내년 초부터 EUV 블랭크 마스크가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저는 오늘 딱 이 두 종목을 픽해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주가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8%대로 굉장히 강한 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SNS텍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까지 나와줬더라고요. 10% 넘게 오르면서 45,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어제부터 이제 바이오 종목도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수급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 방사 원전,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죠. 지주사, 금융사, 그다음에 조선 방사 원전이었던 건데, 이 수급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로 옮겨가면서 뭐 수급 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와 배터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일단 지금 미국의 고용 둔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 발표 나왔던 민간 고용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민간 고용 데이터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고용 둔화가 나온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금리 인하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건데, 미국만 못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신중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그 방향을 좀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밤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민간 고용까지도 이 고용 둔화로 나온다면은 미국도 금리 인하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계속하는 말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고용 데이터까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의 고용 지표가 이 금리 인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하 관점이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장 7월 달부터도 금리 인하 가능성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달 금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기업들이고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부분이라서 이 조달 비용과 관련해서 꽤 민감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와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수급마저도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이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주도주에서 이 소외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나 지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알티오젠이라든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미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도 보시면 어떤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다른 업종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의 바이오 기업들은 과거처럼 인상 실패하면 급락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제 이제 어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이 어떤 몇 건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증명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좀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다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현재가가 41,600원입니다. 인투스택이라는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ADC 탑2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탑1은 뭐냐면 미가켄바이오죠. 미가켄바이오가 이미, 미국의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크게 하면서 지금 국내 1등 ADC 기업을 알려져 있고요. 인투스텔이 이 미가켄바이오를 창업했던 분이 나와서 따로 차린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ADC 플랫폼 탑2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DC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접합제 그러니까는 항체에 이 독성 물질 링크로 달아가지고 암세포와 만났을 때만 풀리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어떤 유도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차세대 표적 항암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 링커 기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투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오파스 링커 플랫폼이라고 해서 혈액에서는 안정적으로 독성이 묶여 있고 암세포 내에서는 선택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다 보니까 이 링커 플랫폼이 지금 이제 핵심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알려져 있는 ADC 링커보다도 더 다양한 약물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떤 약효의 지속성이라든가 혈중의 안정성, 독성 감소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계약 실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BL 바이오가 공동 개발 계약하면서 지금 ABL 바이오하고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 스위스의 이 ADC 테라피틱스하고 6개 타깃을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도 공동 개발하고 있고 ABL 바이오 또 이 스위스의 이 ADC 테라피틱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한다? 상당히 좀 저평가받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투스텔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투셀이라는 종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현동 매니저도 6월 17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오테크닉스를 소개하셨더라고요.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가 간단하죠. 이 레이저 그룹 장비를 좀 TSMC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실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나 이 HBM 관련 종목들만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오텍스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배터리 이쪽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급적인 이동이 잘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면 이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좀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이 경기 민감들이 소외되어 있던 건데요. 아마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 경기 민감들 상승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니스도 계속해서 보유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주까지도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 거니까는, 오늘 4시에 모레 방송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